네, 오늘은 일부 시간에 이어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교를 할 때 그 세금과 관련된 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금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차이, 세금의 차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세금에 대한 종류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세금은 크게는 이익 베이스가 있고 이제 행위나 존재 베이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인소득세, 우리 소득세라고 하는, 그리고 법인소득세,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이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 벌어들인 돈의 의미는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뺀 그 이익의 개념이고요. 이걸 뭐 소득이라고도 하고, 세법에서 그 세율을 곱할 때는 뭐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수입, 매출은 수입, 비용은 지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양도소득세 역시 아파트를 팔아서 차익이 나면 그 아파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벌어들인 이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내는 걸 말씀드리고요. 행위 존재 베이스의 세금은 어떤 세금을 의미하냐면 돈을 안 벌어도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주민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면 아마 주민세 납부해 본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주민세라는 거는 그냥 사람 한 명당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을 벌었던 벌지 않던 간에 주민세가 붙게 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있는데요.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이 있다면 이제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 베이스 중에 소득세, 법인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사실은 명칭은 다르고 세법도 법인세법이 있고 소득세법이 있을 뿐이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낸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세율적인 측면인데요. 우리 그 송 사장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송 씨라고 적었는데요. 우리 일부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은 그 영상을 좀 먼저 보고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개인, 주민번호로 모든 이제 권리 의무 당사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주민번호로 모든 소득이 합산이 돼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이러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누진세 구조입니다. 누진세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세율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8,800이 이익이 났을 때 8,800 곱하기 24%란 뜻이 아니고요. 1,200만 원까지는 6%를 계산하고 1200에서 4600 사이는 15%, 4600에서 8800 사이는 24%에서 각각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 구조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세율을 보시면은 1200만원, 4600, 8800 점점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고소득자, 뭐 1년에 몇 억씩 보는 사람들은 사실상 최대 42%, 이게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 넘으면 그 넘는 소득은 42%의 세금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다시 이제 10%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무시를 하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은 개인의 세율은 이런 계단식 구조고요. 뭐 어떻게 많게 보이시나요? 어쨌든 자기 소득 구간을 한번 대입해 보면 내가 대략 몇 프로 정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뭐 우리 비교 대상이 법인으로 가볼게요. 법인은 좀 단순하죠. 이게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2억 원입니다. 2억 원은 개인으로 치면 요 구간에 들어오겠죠. 38% 구간. 그런데 법인은 2억 원까지, 이익이 2억 원까지는 10%만 냅니다.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0억이면 5억에 한창 더 나간 200억까지는 20%의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200억 초가 3천억 원, 이익이 3천억 원까지는 22%입니다. 뭐 이 정도 구간은 사실은 대기업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법인세가 너무나 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세율만 보면 되게 맞죠. 세율만 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개인과 완전하게 독립된 권리 의무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송 사장님이 이 법인의 10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 법인의 돈은 송 사장님의 돈이 아닙니다. 송 씨의 돈이 아니죠. 그래서 만일 가정을 해서 이 송 씨가 법인을 자기 돈으로 100% 출자해서 세우고 본인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번 돈, 만약에 2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10%만 법인세를 내고 돈이 법인에 남아있겠죠. 하지만 이 10%를 차감한 후에 돈은 송 씨의 돈이, 송 사장님의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씨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오려면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던가 또는 100%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받아가던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또 다른 인격체라고 일부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남의 돈이죠. 내가 지배권은 갖고 있지만 남의 돈을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갖고 오면 당연히 이 송 사장님의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다시 합산이 돼서 세율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단순 비교로 법인이 낮기 때문에 법인을 하는 게 세금적으로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세율 단순 비교와 다른 또 다른 이유들이 세금 절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선 설명에 이어서 시간 귀속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순 비교로 법인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에서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주인인 또는 대표이사 급여나 주주로서 받아가는 배당 소득을 받게 되면 다시 개인주민번호 소득에 합산돼서 이 세율을 타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헷갈리시죠? 어느 게 유리한지 이제는 이 개인으로 소득을 갖고 오는 순간 법인에서 다시 개인은 세율 구간을 타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어느 게 유리하다 말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냐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냐는 세금에 대한 계산적인 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할 되게 많은 장단점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사실은 사장님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외로운 결정의 연속입니다. 이런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상황에 맞게 또는 본인이 처한 상황, 앞으로의 사업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자, 시간 귀속에 대한 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금은 항상 개인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소득을 합산하고요. 법인은 사업연도를 본인이 1년 이내 기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다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개인은 그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법인도 그해 벌어들인 소득,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개인은 이 소득세를 내고 완전히 개인 귀속을 갖고 가죠. 개인이 벌어들인 돈에서 개인이 세금을 내고 그 돈은 개인께 되기 때문에 세후 소득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법인 역시 그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해 이제 법인의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그 돈을 쓸 수 있지만 개인이 그 돈을 갖고 가려면 아까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배당, 급여의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갖고 오면 또 세율이 타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유보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 사장님이 법인의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지만 나는 회사를 더 키워야 되니까 급여도 빵원, 그리고 배당도 안 갖고 가겠다. 그러면 법인의 10%만 내고, 아까 예를 들어서 2억을 벌었다고 하면 10% 세금만 내고 법인의 1억 8천이 남아있게 됩니다. 1억 8천이 또 남아있죠. 그리고 개인은 하나도 안 갖고 가죠. 계속 10% 구간으로
자금을 잉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언젠간 송 사장님이 돈을 갖고 가고 싶으면 그때는 소득세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득을 갖고 갈 때 그렇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송 사장님이 대표이사이면서 급여를 받게 되면 일부에 얘기한 대로 법인과 개인은 전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송 사장님 개인한테 급여를 줄 수가 있고 그 급여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나중에 퇴직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서 대표이사이지만 현재는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회사의 주식 지분, 지배권을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현업에서 은퇴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또 다른 CEO를 선임을 해서 월급을 주고 나는 10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에 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을 종합해 보면 또 법인은 어떤 유연성이 있습니다. 개인은 그런 거 없이 개인 사업자가 곧 개인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얻어들인 소득을 그의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본인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어떤 시간에 유보를 해놓고 어떤 전략적인 그런 플랜을 짜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세금의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답은 없죠. 이제 이 정도 설명과 좀 더 계산을 해봐도 사실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20% 구간 전에 개인 사업자로 치면 보통 제가 경험상 한 1000명 정도 사장님들과 상담해 본 결과는 한 요 구간대 오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개인 사업자. 요 구간대는 24%, 35% 이렇게 높은 것 같지만 법인에 비해서 사실상 어떤 비용이 실제 사업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1억 5천까지는 개인 사업자로 많이 하시고, 물론 이제 투자 유치라든지 그런 거 하려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하셔야겠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단순히 자영업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는 한 1억 5천 정도 순이익이 나올 때까지는 개인 사업자 유지하다가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내는 세금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때 많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요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맡기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님들하고 좀 면밀하게 상담을 하셔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세금적인 측면에서의 비교입니다. 저의 결론은 자영업 기준으로 요 정도 구간 전후로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라는 결론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으로는 이런 세금적인 측면 말고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아셔야 될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까지는 이제 세금에 대한 측면을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세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어느 게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고, 사실 오늘의 결론을 제가 정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대한 많은 이해를 하시면 사장님들 스스로가 어떤 의사결정에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책임 소재. 책임 소재가 뭔 책임 소재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책임은 다 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당사자로서 책임은 지죠. 개인 사업자는 곧 개인이 그 모든 권리 이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책임질 것들은 개인이 그대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사업자도 그 어떤 사업 운영에서 부담해야 될 책임은 법인 사업자가 다 지지만, 사실은 법인의 주인인 개인은, 송 사장님은 책임을 무한대로 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가 돈을 누구한테 껐어요. 못 갚았습니다. 개인 사업자하고 개인의 권리 의무 귀속 당사자이기 때문에 송 사장님 무한 책임 지셔야 됩니다. 채권자들이 송 사장님 소유의 아파트 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사업자가 돈을 꿔서 뭐가 받다고 쳐보죠. 송 사장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그게 어떤 사기에 의했거나 그래서 뭐 법인격 부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뭐 그런 법인의 껍데기를 이용해서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 뭐 그런 거는 나중에 판결에서 지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법인 사업자의 채무, 책임이 법인의 주인인 주주나 또는 대표이사한테 100%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유한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요소는요, 기업평가 신용등급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을 받을 일, 정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에서도 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뭐 대출도 잘 되겠지만 금리도 낮아지고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선정,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70%라고 썼는데 이건 경험적인 겁니다. 어디에도 이런 숫자가 있는 명문상의 규정은 없는데, 제 오랜 기간 경험상에 어떤 개인 사업자들 평가할 때 순수 개인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재산 상태,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70%에 육박합니다. 그럼 법인으로 가봅시다. 법인은 30%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것 역시 30%는 제 경험상에 나온 수치고, 예를 들면 요즘 기업평가에 대한 어떤 회사에 회자되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대기업, 그 회장의 재산 상태나 그 회장의 신용등급을 보고 은행이 대출 수천억, 수십조 원의 대출을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 회사 자체만을 봅니다. 그래서 법인은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무 상황이 좋고 평가 등급이 높으면 그대로 금리에도 반영되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법인의 오너, 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죠. 그러면 개인이 신용등급이 높을 때는 개인 사업자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법인은 그 규모나 어떤 재무 구조가 좋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곧 개인이기 때문에 송 사장님을 예를 들면 투자 유치를 한다는 건 결국은 돈을 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돈을 같이 투자해서 동업 사업자. 근데 동업을 하는 거하고 투자 유치하는 건 좀 다른 의미겠죠. 자, 법인이 그 주주들한테 발행한 주식이 있습니다. 뭐 지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주식을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투자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주주 원래 1, 2가 있다가 주주 3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돈이 법인으로 들어가면서 법인은 주식 지분, 주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증권, 주식 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3이 투자자라고 가정을 하면 뭐 80%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법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는 그 본인이 불입한 주식 금액 비율로 해서 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할 때는 당연히 주식회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법인이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법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동업도 나왔는데, 실제 동업을 한다. 우리 회사랑 다른 회사랑 같이 뭔가 일을, 이제 공모를 하겠다, 좋은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개인 사업자는 결국은 또 동업사업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돈을 꿔주던가.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데, 우리 법인과 너네 법인이 서로 출자를 해서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으로 동업을 하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곧 개인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을 할 때 사장님 스스로 다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어디에 신청을 하거나, 뭐 아까 같이 대출을 받으러 가거나, 서류를 뭐 심사를 받거나, 또는 어떤 행정 업무를 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장님이 곧 개인 사업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직접 하셔야 됩니다. 물론 위임장을 써서 뭐 지원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아예 제도적으로 대표이사라는 기관에 어떤 대표이사라는 직위가 있고, 지배인 등기도 되고요, 이사 등기도 되고요, 업무집행 사원 등기도 됩니다. 대표이사도 각자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한 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10명도 할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각자 대표이사로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한 명이 법인의 모든 행정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감 도장도 각자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공동대표이사 3명을 등기를 해 놓으면 3명이 동시에 도장을 같이 찍어야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어떤 행정 업무를 할 때 또는 조직을 관리할 때, 특히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어떤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제 법인이라는 제도 안에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상황마다 다르고 사장님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기의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 갈지 법인 사업자로 갈지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개인 사업자로 가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선택은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경직되게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번 1부와 오늘 시간까지 해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뭐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에 좋은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